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휘발유, 경유 등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휘발유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 2,100원, 저희 집 쪽은 그래도 2,100원대는 넘는 것 같아요. 양주는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어서 그 정도는 없지만 2,100원, 2,200원까지 가는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진짜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으로 물류업계가 빨간불을 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뿐 아니라 유가 연동제 등 실질적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휘발유값 2,000원대의 경유값 역전 현상도 인하율 확대 검토.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바로바로 좀 조치가 되고 그게 물론 줬다가 안 주는 게 조금 어려워서 혹은 힘들어서 조금 망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상태님, 진짜 한번 제가 모아봐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든 해가지고 진짜 저희끼리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을 확실히 줘야 동기부여가 있어야 확실히 그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치솟는 유가 뭘로 잡나요? 나라에 세금이 없는데 이걸로라도 세금 걷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요? 우리가 유가로 세금을 낸다면 다른 세금들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아무튼 더 읽어볼게요.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서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래요. 자, 검토 중인데 이게 언제 될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고민하는 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경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9일 127.86달러로 정점을 찍다가 15일에는 99.78달러로 하락했다고 해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기름값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4일 115.6달러까지 올랐다가 25일 다시 111.93달러로 내렸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 지난 15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9년 5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3월 넷째 주에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전국 주간 휘발유 가격 리터당 2,000원을 넘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경유 가격도 급등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면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진 가운데 산업용 엔진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유값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해요. 이에 경유 의존도가 높은 물류업계를 비롯해 택배업계까지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거군요, 원래. 이걸로라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 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로 코로나 지원금 줬던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20% 30%라면 사실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에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율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권 말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향후 유가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더 높아졌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거론된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때 어떤 상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은 드네요. 이게 조심스럽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면 정말 뭐 40, 50까지 해줄 수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율을 법적으로 법정 세율의 최대 3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인데 30%라고 바로 써버리면 그 다음 쓸 카드가 없다는 거죠. 다른 카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쉽지 않지만 이해는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교통세 탄력 세율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 세율을 기준으로는 기존 820원에서 약 37%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현재 국제 유가가 110달러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하폭을 확대한 후에 국제유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경우에는 인하 효과가 상쇄된 이후 추가적 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기름값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면 화물도 멈추고 화물에서 다시 화물이 다니지 않으면 또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라면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머리 싸매봤자 머리만 아프다.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곳도 없고,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가 1100달러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진짜 2200달러? 200달러면 관련 주가 엄청 오르겠죠?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화물차를 비롯해 물류업계가 전체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정책이 경유값 상승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타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결국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유류세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에 경유보다는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화물차 등에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에 연동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면 유가 보조금도 같이 삭감돼. 유가 연동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쵸? 화물차 운전자와 중장비 기사들 등 경유값 급등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가 비용을 반영해 운임의 최저선을 정하는 유가 연동제를 마련해 화물 운송 시장의 불안을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해요. 원가 비용을 반영해서 운임의 최저선. 그러니까 약간 유가를 통해 왔다 갔다 하는 원가를 반영해서 그 운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운임제를 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화물연대도 많이 얘기했었고, 각종 정부가 시행 중인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체 화물차 중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에만 적용이 되고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작년 말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화물자동차 40여만 대 중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 시멘트는 2만 6천 대로 약 7%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업계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생계가 어려운 화물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불안한 유가 상황에서 유가와 연동해 제출되는 원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전체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유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원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거고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건데 원가에 대한 생각을 못한 채로 매출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면 결국 운행을 해도 적자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운임이 오르면 기름값이 올라도 사실 큰 피해가 없는데 운임이 정말 움직이지 않아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화되면 정유사에서 마진 안 남더라도 원가에 놨으면 좋겠다. 정말 원하는 바이지만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현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요. 오, 진짜요? 상태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낮아지고 하면 유가가 높아지면 넘버값이 내려가지 않나요? 운행이 힘드니까? 화물연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넣어주거나 연말정산할 때 유류분을 환급하는 거를 늘려주거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대진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지금은 어렵지만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급액을 돌려준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